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자신의 대테러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발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최근 그의 지지율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일종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그의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 정책에 대한 천명을 통해서 이번 선거전을 이슈 중심의 선거전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스트롱맨에 대한 이미지를 재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예비선거전에서 당시 테러 위협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아이시스 제거를 위해서 그들의 지역을 매 인치마다 폭파시키겠다 하고 호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오바마 그리고 클린턴을 모두 약질 리더다 이렇게 채색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어제 발표 장소가 오하이오 영스타운 유니버시티였습니다. 바로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죠. 여기서 지금 지지율이 클린턴에게 뒤지는 것인데 이 지역에서 한번 전세를 역전시켜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대테러 전략 과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하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대테러전 전략의 요점은 첫째로는 철저한 조사입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입국자, 모든 이민자, 테러 관련 여부를 익스트림 베링하겠다.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그런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트럼프가 모슬렘 지역에서의 전 이민을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테러를 수출하는 지역의 이민들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겠다. 다소 기준을 완화했습니다마는 어제 발표된 그의 대테러전 정책도 역시 이민, 입국 이것하고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는 정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념적 테스트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ideological 테스트를 실시하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적인 연합을 강화한다. 이미 이스라엘이라든가 이집트, 조던과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와 공조를 강화하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 내에서 아이시스 공격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시했는데 미국과 이해관계가 동일하다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관타나모 감옥을 계속 유지하겠다. 군사재편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정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관타나모 감옥의 폐쇄를 약속했습니다만 임기 중에 아마 실현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감옥을 계속 유지한다. 그것을 어제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대테러전 정책의 요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구체성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습니다만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책 아니냐 새 것이 별로 없다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1차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면 되느냐 이제 그런 의문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대테러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들을 요약하면은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그의 아이디어가 모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끄집어낸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조던, 이집트, 이스라엘 이쪽은 공조가 이미 크게 강화가 되어 있는데 또 나토와 함께 작전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아이시스의 자금을 동결한다. 이건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또 아이시스의 사이버 공격도 억제하겠다. 이것도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또 알카에다 세력에 대한 계속 압박을 가하겠다. 또 아이시스 제거를 위해서 국제회의라든가 국내 회의를 구성하겠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 공조를 한다는 얘기인데
트럼프의 생각은 러시아도 아이시스를 공격하니까 이 점에서는 우리와 이해관계가 동일하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동일한 것보다 동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더 많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리아 독재자인 알 아사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것이죠. 러시아는 아사드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아사드의 축출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공했고 크라이미아를 점령을 했죠. 이것은 유럽 국가에 대한 위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강력하게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이념 테스트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프랑스 내에 테러가 지금 만연하죠. 프랑스 시민 테러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프랑스도 테러 오염국 또는 테러 수출국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우디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동남아 여러 지역들 테러 위험이 상존하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미국이 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국들이면서 동시에 테러가 만연한 나라들 이 복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난민 문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수백만 명의 난민 중에서 10,000명을 수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2%가 군대 갈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테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 2%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경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모두 배격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줄 수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내 테러 문제인데 사실은 미국 내에서 일어난 테러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난민이나 이민의 문제가 아니었죠. 지금까지 벌어진 미국 내 테러들, 올란도 사건이라든가 샌버나디노 사건이라든가 모두 사실은 홈그로운 테러입니다. 국내에서 자생한 테러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시스의 온라인 선전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자진해서 홈그로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 이것이 많은데 사실은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이민이라든가 방문자 또는 난민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군사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관타나모 감옥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폈는데 지금까지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한 테러리스트 용의자가 8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민간재판에서 재판한 것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 세계의 눈앞에서 반인권 국가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군사재판이라는 것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의 권리가 거의 없는 그런 그 재판을 얘기합니다. 10년 이상 대기한 사람도 많고 변호사 접견도 제한이 되고 거의 권리가 없는 그런 재판인데 그동안 또 고문의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또 발표된 뉴스 14년 동안 재판 없이 갇혀있던 용의자가 UAE로 이송된다 하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트럼프의 말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 하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는데 예선 당시에 아이시스를 없애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매 인치마다 폭격을 하겠다. 거기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었고 따라서 인기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시스 지역에 대한 공격을 하니까 이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아프리카로 가고 다른 중동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 현상이 있다. 이제 그런 발표가 요즘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아이시스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중동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누구의 문제냐 오바마와 클린턴의 탓이다. 그들이 이라크에서 철군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힘의 공백기를 틈타서 아이시스가 출현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클린턴과 오바마가 아이시스의 파운더다. 아이시스를 설립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가 여기에 대한 비난이 많으니까 그 후에 이것은 농담이었었다. 이것은 풍자였었다 하고 다시 얼머부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연설 모습이 과거와 크게 달랐습니다. 소위 즉흥적인 연설, 항상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용어를 남발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만 어제는 텔레프롬프터에 나온 그 원고에 아주 충실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연설을 하더라. 그렇게 언론들이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자신의 대테러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모슬렘권 이민 잠정 금지,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 냉전 시대와 같은 이념적 사상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관타나모 감옥의 존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종 소요가 계속되고 있는 밀워키에 어제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됐습니다. 경찰에 의한 흑인 피살 사건으로 야기된 이 소요 사태 계속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밀워키 시는 인종적으로 흑백 분리가 가장 심각한 도시입니다. 오일가가 3일 동안 10%나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45달러 50센트. 오펙과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오일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생산량 재고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소비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이지애나 홍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튼 루지 인근 강의 수위가 계속 상승되는 가운데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약 2만여 명이 대피 중입니다. 은퇴 부부에게 필요한 헬스케어 경비가 26만 달러인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의료보건 전문기관은 앞으로 은퇴자의 의료비가 4%에서 6%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은퇴자가 지불하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B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관타나모에 장기간 수감되어 온 테러 용의자 한 사람이 오늘 UAE로 이송됩니다. 이 용의자는 재판 없이 14년 동안 여기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감옥의 폐쇄를 약속했지만 그의 임기 중에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카고에서 어린이 총격 피해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13살 이하의 어린이 피격 사망자가 27명입니다. 이 중에는 3살짜리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시 감찰실이 라쿠인 맥다널 사건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라쿠인 맥다널 사건과 관련된 10명의 경찰관에 대한 파면 또는 처벌의 권고가 있습니다. 에디 존슨 국장은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앞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연방법원은 펠러타인 교육구에 성전환 학생 교내 화장실 사용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성전환 학생의 여자 화장실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한때 비, 오늘 최고는 83도, 수요일 내일 85도, 목요일 87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88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한때 비 79도입니다.